여러분, 지난 2026년 1월 라스베이거스를 뜨겁게 달구었던 CES 현장에서 전 세계 반도체 산업의 지형도가 완전히 뒤집히는 역사적인 순간이 펼쳐졌습니다. 검은 가죽 재킷의 상징인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무대에 오르자 전 세계에서 모여든 300명의 기자는 숨을 죽이며 그의 입을 주목했습니다. 그는 차세대 AI 연산의 심장인 HBM사 메모리의 독점적인 소비자가 엔비디아가 될 것이라고 선언하며 반도체 시장에 거대한 충격파를 던졌습니다. 동시에 AMD의 리사수 CEO 역시 무대에 올라 4세대 AI 칩 MI350X를 전격 공개하며 인공지능 패권을 향한 삼성과의 밀월 관계를 과시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AMD의 최신 칩에는 이전 제품보다 무려 3배나 많은 288GB의 거대한 HBM사 메모리가 탑재되어 업계 관계자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HBM사는 일반적인 메모리 데이터 전송이 1차선 도로라면 수만 대의 차량이 한꺼번에 이동하는 수십 층짜리 고속도로 전용 터널과 같은 혁신적 기술입니다. 인공지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 거대한 데이터 터널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것이 없다면 AI는 그저 거대한 고철 덩어리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재 이 놀라운 HBM사를 설계하고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기업은 전 세계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곳뿐이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발표 현장에 있던 TSMC 부사장의 안색이 창백해진 이유는 그동안 파운드리 시장을 독점해온 그들이 메모리 패권에서 완전히 소외될 위기를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동안 TSMC의 충성 고객이었던 퀄컴과 메타 같은 거물급 기업들이 돌연 삼성전자를 방문하여 공급망 논의를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소식은 AMD가 오랜 파트너였던 TSMC와의 계약을 파기하고 삼성전자의 최첨단 2나노 NM 공정을 선택했다는 사실이 공식화된 것입니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TSMC의 독주 시대가 끝나고 삼성의 역사적인 항복 문서를 던진 것과 다름없는 대격변의 사건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퀄컴의 CEO 역시 공급망 다변화를 이유로 내세웠지만 업계는 사실상 퀄컴이 TSMC를 떠나 삼성의 최첨단 공정으로 기술 이전을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연 무엇 때문에 전 세계 테크 기업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삼성전자로 몰려들고 있는지 그 이면에 숨겨진 삼성의 치밀한 전략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TSMC의 최첨단 공장이 물량 부족과 기술적 한계로 인해 셧다운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혼란 속에서 삼성전자는 2025년 4분기 매출 93조 원, 영업이익 20조 원이라는 믿기 힘든 실적을 달성하며 시장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이는 삼성전자 역사상 단일 분기 최대 실적이며 증권가의 예상을 무려 1조 5천억 원 이상 뛰어넘은 경이로운 어닝 서프라이즈 결과입니다. 과거 반도체 호황기였던 2018년의 기록을 7년 만에 갈아치우며 삼성은 인공지능 시대의 진정한 주인은 자신임을 숫자로 당당히 증명해 보였습니다. 특히 그동안 막대한 투자 비용으로 인해 적자를 면치 못했던 삼성의 파운드리 사업부가 이번 실적을 기점으로 역사적인 흑자 전환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지난 분기 1조 원이 넘던 파운드리 적자가 단 석 달 만에 절반 이하인 400억 원 수준으로 줄어든 것은 업계에서 매우 드라마틱한 변화로 기록되었습니다. 삼성이 파운드리 시장에서 거둔 이번 성과는 결코 우연이 아니며 테슬라와 체결한 24조 원 규모의 초대형 계약이 이를 강력하게 증명합니다. 이 엄청난 계약 금액은 서울 강남의 50평형 고급 아파트를 무려 800채나 살 수 있는 상상 초월의 자금 규모와 맞먹는 수치입니다. 테슬라는 자사 자율주행의 핵심 두뇌인 AI6 칩을 삼성전자의 최첨단 공정에 맡기기로 하며 전 세계 반도체 업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그동안 오직 TSMC와 밀착해왔던 AMD마저 차세대 2나노 공정 파트너로 삼성전자를 공식 선택하며 대이동의 서막을 알렸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TSMC의 2나노 공정 예약 물량이 이미 애플과 엔비디아의 주문만으로 1년치가 꽉 차버린 병목 현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TSMC가 더 이상 새로운 주문을 받을 수 없는 포화 상태에 빠지자 AMD는 전략적 대안으로 삼성전자의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AMD의 선택이 단순히 차선책이었던 것은 아니며 삼성전자의 기술력이 이미 TSMC와 대등하거나 일부 앞서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한 GAA, 즉 게이트 올 어라운드라는 혁신적인 트랜지스터 구조 기술입니다. 기존 반도체가 전류를 평면적으로만 흘렸다면
GAA는 전류가 입체적으로 사방을 감싸며 흐르도록 설계되어 제어 능력을 극대화한 기술입니다. 이 입체적인 구조 덕분에 반도체의 전력 소모는 획기적으로 줄어들고 연산 성능은 비약적으로 향상되는 놀라운 효율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테슬라는 삼성의 이 압도적인 GAA 기술력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24조 원이라는 거액의 생산 계약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술력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바로 수율인데, 삼성은 최근 이나노 공정에서 양산이 가능한 수준의 안정적인 수율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수율이란 빵집에서 빵 100개를 구웠을 때 불량 없이 상품 가치가 있는 90개를 얻었다면 수율이 90%라고 말하는 경제적 지표입니다. 삼성의 이나노 수율이 양산 궤도에 올랐음을 확인한 AMD 기술팀은 지체 없이 삼성으로의 전환을 결정하며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기술적 완성도와 더불어 삼성전자가 제안한 파격적인 가격 경쟁력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마음을 움직인 결정적인 한 방이 되었습니다. 현재 TSMC의 이나노 웨이퍼 가격은 장당 3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00만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치솟은 상태입니다. 이는 강남에서 한 달 동안 최고급 렌터카 14대를 동시에 빌리는 비용과 맞먹을 정도로 고객사들의 큰 비용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장당 2만 달러라는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하며 TSMC 대비 약 1,400만 원의 비용 절감 혜택을 고객사에 약속했습니다. 기술력은 비슷한데 가격은 30% 이상 저렴하니 실리를 추구하는 빅테크 기업들에게 삼성은 거부할 수 없는 최고의 선택지가 된 것입니다. 결국 TSMC의 물량 부족 현상과 삼성의 압도적인 가성비 전략이 맞물리며 전 세계 반도체 생산의 판도는 급격히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퀄컴의 CEO 크리스티아노 아몽은 CES 현장에서 삼성전자와 차세대 이나노 공정 위탁 생산에 대한 논의를 가장 먼저 시작했다고 직접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021년 발열 문제로 삼성과 결별하고 TSMC로 갈아탔던 퀄컴이 5년 만에 다시 삼성의 품으로 돌아왔음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메타 역시 자체적인 인공지능 칩 개발을 위해 삼성전자를 찾아왔으며 현재 누가 생산을 맡을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구글의 인공지능 연산용 특수칩인 TPU를 설계하는 브로드컴 또한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생산을 맡기기 위해 줄을 서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 세계 내로라 하는 테크 기업들이 삼성으로 몰려드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삼성만이 제공할 수 있는 턴키 솔루션 전략입니다. 턴키란 열쇠만 돌리면 바로 입주할 수 있는 집처럼 반도체의 설계부터 생산, 패키징까지 모든 과정을 한 번에 해결해주는 방식을 말합니다. 삼성전자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메모리 반도체와 로직칩 생산, 그리고 첨단 패키징 공정까지 모두 수행할 수 있는 독보적인 통합 역량을 갖추었습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삼성과 환상적인 협업 중이라고 언급한 배경에는 삼성이 GPU 칩 생산과 HBM 공급, 패키징까지 한 곳에서 해결해주기 때문입니다. 고객사 입장에서는 여러 회사를 일일이 찾아다닐 필요 없이 삼성 한 곳에만 맡기면 모든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가 매우 매력적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인공지능 패권 경쟁의 핵심인 HBM, 즉 고대 역폭 메모리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왜 삼성이 시장에 갑이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HBM4는 현재 주로 사용되는 HBM3보다 데이터 처리 속도가 무려 2배나 빠른 초당 11GB 이상의 경이로운 성능을 보여주는 6세대 메모리입니다. 인공지능 시스템이 지능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 HBM4가 필수적이며 이를 만들 수 있는 곳은 오직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뿐이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마이크론을 비롯한 다른 경쟁사들은 아직 기술적 한계에 부딪혀 연구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양산 단계에 진입한 곳은 한국 기업들 뿐입니다. 젠슨 황이 HBM4의 독점 소비자가 되겠다고 선언한 것은 한국 기업들이 만든 물량을 엔비디아가 모두 싹쓸이하여 경쟁사들을 따돌리겠다는 선전포고입니다. AMD 역시 차세대 칩인 MI350X에 HBM4를 무려 288GB나 탑재하기로 결정하며 삼성의 메모리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구글과 아마존 같은 클라우드 거물들도 자신들의 차세대 AI 칩인 TPU와 트레이니엄에 HBM4를 적용하기 위해 삼성전자 앞에 줄을 서고 있습니다. 전 세계 빅테크 기업들이 메모리 확보 전쟁을 벌이면서 과거 공급자가 구매자에게 애원하던 시장 구조는 이제 완전히 역전되어 삼성이 갑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엔비디아의 고위 임원들이 삼성전자 본사가 있는 수원까지 직접 찾아와
HBM 물량을 조금이라도 더 배정해달라고 사정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CES 2026 현장에서도 엔비디아 관계자들은 삼성의 프라이빗 전시관을 방문하여 HBM사 공급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긴밀한 협상을 조용히 이어갔습니다. 삼성이 이토록 강력한 협상력을 갖게 된 비결은 경쟁사들이 단계를 밟아갈 때 과감하게 중간 과정을 건너뛰고 최첨단 공정으로 직행한 결단력에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HBM 시장에서 이토록 빠르게 선두를 추격할 수 있었던 비결은 5세대 공정을 건너뛰고 바로 6세대 10나노급 공정으로 직행한 과감한 결단력에 있습니다. 이는 중간 단계를 생략하고 바로 최신 기술로 도약하는 엄청난 리스크를 동반한 선택이었지만 결과적으로 경쟁사보다 빠르게 6세대를 완성하는 신의 한 수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도박에 가까운 전략은 대성공을 거두었으며 삼성의 HBM사는 엔비디아의 품질 테스트에서 역대 최고 점수를 기록하며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데이터 처리 속도는 초당 11GB를 넘어섰고 고성능 반도체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발열 제어 능력까지 완벽하게 입증하며 업계 표준을 새롭게 정의했습니다. 삼성의 압도적인 품질을 확인한 엔비디아는 초기 주문 물량을 삼성의 예상치보다 훨씬 웃도는 수준으로 대폭 늘리며 강력한 신뢰를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일정 수준만 요구했던 엔비디아가 제품의 완성도를 확인한 후 더 많이 필요하다며 주문량을 대폭 수정한 것은 삼성의 기술력이 입증된 결정적 증거입니다. 구글 또한 차세대 8세대 TPU 테스트에서 삼성의 HBM사를 합격시켰으며 이제 구글의 핵심 AI 인프라에도 삼성의 메모리가 본격적으로 탑재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폭발적인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HBM 생산 능력을 현재보다 50% 이상 대폭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월 17만 장 수준인 생산량을 25만 장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총 2조 8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붓는 대규모 증설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삼성전자가 산업은행으로부터 800억 원을 3%대의 초저금리로 빌려 투자 자금을 확보하는 매우 영리한 경영 전략을 구사했다는 점입니다. 보유한 현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저금리 대출을 활용해 투자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식은 삼성의 재무적 감각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막대한 자금은 평택 캠퍼스의 P사와 P오라인에 최첨단 HBM사 전용 설비를 구축하는 데 사용되며 올해 말까지 모든 공사가 완료될 계획입니다. 설비 증설이 마무리되면 삼성전자는 현재 HBM 시장 1위인 SK하이닉스를 제치고 세계 최대의 생산 능력을 보유한 1위 기업으로 올라서게 됩니다. 현재는 SK하이닉스가 간발의 차로 앞서 있지만 연말을 기점으로 삼성의 압도적인 물량 공세가 시작되면 시장의 순위는 다시 한번 요동칠 전망입니다. 물론 SK하이닉스 역시 CES에서 HBM사 실물을 공개하고 생산 능력을 늘리며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어 한국 기업 간의 선의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입니다. 결국 삼성과 SK 두 한국 기업이 전 세계 HBM사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면서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 주도권은 다시 한국으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독점적 지위 덕분에 메모리 가격은 폭등하기 시작했으며 2024년 4분기 실적은 이미 이러한 가격 상승 효과를 톡톡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PC용 DDR4 8GB 메모리의 가격은 1년 만에 무려 700%나 폭등하며 시장에서는 어제의 가격이 오늘의 최저가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700%의 폭등은 작년에 1,000원 하던 라면이 올해 7,000원이 된 것과 같은 엄청난 수치로 반도체 공급 부족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인공지능 서버에 들어가는 HBM의 가격 상황은 더욱 심각하여 일반 D램보다 훨씬 비싼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물건이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HBM 가격은 일반 D램보다 훨씬 비싼데 현재 주력 제품인 HBM3 한 개의 가격은 약 10달러, 우리 돈으로 140만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차세대 제품인 HBM4는 이보다 훨씬 비싸져서 한 개당 최소 200만 원에서 최대 280만 원까지 치솟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엔비디아의 차세대 GPU인 베라 루비네는 이러한 고가의 HBM4가 최소 6개에서 많게는 12개까지 탑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만약 HBM4가 12개 탑재된다면 GPU 한 개에 들어가는 메모리 값만 무려 360만 원이라는 믿기 힘든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메모리 가격만 이 정도이니 GPU 전체 가격은 최소 5억만 원에서 7억만 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웬만한 중대형 세단 가격과 맞먹습니다. 이처럼 천문학적인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구글,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은 AI 데이터 센터 구축을 위해
수만 개의 GPU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개당 7억만 원짜리 장비를 만 개만 구매해도 총액이 7억억 원에 달하며 이 거대한 자금은 결국 메모리 공급사인 삼성과 SK로 흘러들어갑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전 세계에서 이 고성능 메모리를 독점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빅테크 기업들이 지불하는 돈을 고스란히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은 아직 기술력이 부족하고 중국 기업들은 아예 접근조차 못하는 상황이라 한국의 두 기업은 그야말로 무주공산의 시장을 장악 중입니다. 이러한 독점적 지위 덕분에 글로벌 증권사인 노무라 증권은 삼성전자의 2026년 영업이익을 무려 133조 원이라는 역대급 수치로 예상했습니다. 2025년 영업이익이 약 50조 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불과 1년 만에 수익이 3배 가까이 폭증하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우게 되는 셈입니다. SK하이닉스 역시 올해 영업이익이 30조 원을 넘길 것으로 보여 한국의 두 반도체 거인이 벌어들일 합산 영업이익은 무려 163조 원에 육박합니다. 163조 원은 대한민국 정부 1년 예산인 600조 원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거금으로 민간 기업 두 곳이 국가 예산급의 돈을 벌어들이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은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부가 수년간의 적자북을 탈출하여 올해부터 본격적인 흑자 전환에 성공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테슬라와의 24조 원 계약을 필두로 AMD, 퀄컴, 메타, 브로드컴 등 글로벌 빅테크들의 주문이 폭발하며 삼성의 공장 가동률은 이미 한계치에 도달했습니다. 특히 퀄컴의 물량만 본격적으로 들어와도 삼성의 화성 S3 라인 가동률은 즉시 10% 이상 상승하며 수익성이 극적으로 개선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공장은 가동률이 곧 생명인데 공장을 놀리면 막대한 손해를 보지만 풀가동 체제로 들어가면 그만큼 순이익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증권가에서는 삼성 파운드리가 작년 7조 원 적자에서 벗어나 올해 손익분기점을 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수익 창출 기여자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메모리에서 벌고 파운드리에서 또 버는 선순환 구조가 완성되는 순간 삼성전자는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진정한 반도체 제국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제 남은 의문은 파운드리 시장의 절대 강자였던 TSMC가 삼성의 무서운 추격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리고 그들의 위기설이 왜 나오는지입니다. TSMC는 지금까지 파운드리 시장의 60% 이상을 점유하며 절대 강자로 군림해 왔으나 이제 핵심 고객들이 하나둘 삼성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이나노 공정은 공장 하나를 짓는 데만 수십조 원이 투입되기에 지속적인 물량 확보가 필수적이지만 고객 이탈은 투자금 회수에 큰 차질을 줍니다. 게다가 TSMC는 이나노 웨이퍼 가격을 삼성보다 1.5배나 비싼 3만 달러로 책정하여 고객사들의 거센 반발과 이탈을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대만 본토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미국 정부의 자국 내 공장 건설 압박은 TSMC를 양면 전쟁의 위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미국 애리조나 공장은 대만 정부의 핵심 기술 보호 규제로 인해 최신 기술 도입이 본토보다 1-2년 늦어지는 치명적인 약점을 안고 있습니다. 반면 삼성은 미국 텍사스 테일러 공장에 24조 원을 투자하여 올해 안에 최첨단 이나노 공정을 즉시 가동할 수 있는 유연함을 갖추었습니다. 규제에서 자유로운 삼성은 미국 현지에서 최신 칩을 바로 생산할 수 있어 지리적 안정성과 기술력을 동시에 원하는 미국 기업들의 최고의 대안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삼성은 온디바이스 AI 시대를 주도할 혁신적인 차세대 메모리인 소케미, 즉 LPCAMME를 개발하여 다시 한번 시장을 선점했습니다. 소케미는 기존 메모리 모듈보다 크기를 60%나 줄이면서도 성능은 2배로 높이고 전력 효율은 70%나 개선한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 혈관입니다. CES 2026에서 젠슨 황은 엔비디아의 차세대 CPU 베라에 이 소케미를 전격 탑재하기로 했다고 공식 발표하며 삼성의 기술력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이는 앞으로 전 세계의 모든 노트북, PC, 심지어 자율주행 자동차에까지 삼성의 소케미가 표준으로 자리잡게 될 것임을 의미하는 중대한 발표입니다. 서버 시장에는 거대한 뇌 역할을 하는 HBM이 있다면 우리 일상의 모든 기기에는 소케미가 들어가 삼성의 수익원을 더욱 다변화시킬 것입니다. 수십조 원 규모의 새로운 시장을 선점한 삼성은 이미 국제 표준까지 획득하여 경쟁사들이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초격차의 벽을 세웠습니다. 과거 HBM 시장에서 잠시 주춤했던 실수를 거울 삼아 삼성은 소케미를 통해 차세대 메모리 패권을 더욱 공고히 다지는 영리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서버용 HBM사로 고부가가치 시장을 먹고 소케미로 온디바이스 시장을 장악하며
2나노 파운드리로 제조 시장까지 삼키는 이른바 삼박자 전략입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 완화는 삼성과 SK의 HBM3 재고를 대량으로 처분할 수 있는 황금 같은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엔비디아 H200 칩의 중국 수출이 가능해지면서 여기에 탑재되는 삼성과 SK의 HBM3 수요는 다시 한번 폭발적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인 알리바바와 텐센트가 수만 개의 칩을 주문함에 따라 한국 기업들은 구형 재고까지 싹쓸이하며 막대한 수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최신 제품인 HBM4는 미국 시장에 비싸게 팔고 구형인 HBM3는 중국 시장에 대량으로 팔아치우는 삼성의 롱테일 수익 전략이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젠슨 황은 인공지능의 다음 단계로 사람이 명령하지 않아도 스스로 생각하고 업무를 처리하는 에이전틱 시스템의 시대가 오고 있다고 예고했습니다. 이 새로운 시대에는 인공지능의 연산량이 현재보다 5년 내에 100배 이상 폭발적으로 커질 것이며 이는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변화입니다. 연산량이 100배 늘어난다는 것은 곧 데이터를 처리할 메모리 반도체인 HBM의 수요 역시 지금보다 100배 더 필요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러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이미 공장을 짓고 대규모 설비를 깔며 전 세계에서 가장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두거인은 전 세계 AI 메모리 시장의 80% 이상을 장악하며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철옹성 같은 독주 체제를 완성할 것입니다. 이는 전 세계 인공지능 산업의 핵심 심장을 한국 기업 두 곳이 쥐고 흔들게 된다는 뜻이며 한국 반도체 주권의 시대를 열게 되는 셈입니다. 엔비디아가 아무리 좋은 GPU를 만들고 구글이 뛰어난 모델을 설계해도 삼성과 SK의 HBM이 없다면 그 거대한 시스템은 단 1초도 돌아갈 수 없습니다. 과거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눈치를 보며 주문을 애원하던 한국 기업들의 위상은 이제 완전히 역전되어 전 세계가 우리를 바라보는 시대가 왔습니다. 실제로 엔비디아와 퀄컴, 메타의 수장들이 앞다투어 한국을 찾고 삼성의 문을 두드리는 모습은 이러한 권력의 이동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CES 2026 현장은 삼성전자의 숨겨진 전략이 전 세계에 공개된 시작점이었으며 턴키 솔루션과 HBM4라는 강력한 무기는 이미 승기를 잡았습니다. 삼성전자가 2026년에 기록할 133조 원의 영업이익은 단순히 숫자의 기록을 넘어 반도체 제국의 완전한 부활을 알리는 승전보가 될 것입니다. TSMC의 독주 시대는 저물고 있으며 삼성은 앞으로 2-3년 내에 그들을 완전히 따라잡고 파운드리 시장의 새로운 질서를 재편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기술력을 끊임없이 연마하고 품질을 유지하며 선제적인 투자를 이어간다면 삼성의 추격은 이제 멈출 수 없는 거대한 흐름이 될 것입니다. 한국의 메모리 경쟁력은 이미 세계 최강이며 여기에 파운드리와 시스템 반도체까지 완벽한 경쟁력을 갖춘다면 우리는 완전체로 거듭나게 됩니다. 전 세계가 한국 반도체의 행보를 주목하고 협력을 요청하는 지금 우리는 기술 주권을 지키며 글로벌 인공지능 시대를 이끌어 나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삼성전자의 치밀한 턴키 전략과 공격적인 설비 확충은 단순히 이익을 넘어 대한민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CES를 통해 삼성이 그린 거대한 미래 지도를 확인했으며 그 지도의 끝에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삼성의 승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불가능해 보였던 기술적 장벽을 하나둘씩 허물어온 삼성의 저력은 다시 한번 전 세계를 놀라게 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시대적 파도를 타고 삼성전자가 만들어갈 새로운 반도체 신화는 이제 막 그 화려한 막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 반도체 제국의 위대한 부활과 함께 더 높은 곳을 향해 비상할 삼성전자의 2026년 이후의 미래를 우리 모두 기대하며 지켜봅시다.